오늘 메인 주제 엑스젝트 백도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엑스젝트 백도어 사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해커가 컴퓨터를 해킹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해킹은 컴퓨터를 장악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장악하는 방법. 첫 번째 해커는 항상 나쁜 코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이 코드는 컴퓨터에게 일종의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실행시키고 싶어 해요. 내가 저 멀리에 있는 저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있겠죠.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예요? 바로 물리 해킹입니다. 마동석 같은 형님은 해킹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저 컴퓨터 해킹하고 싶네? 달려가. 친구야, 컴퓨터 한번 볼 수 있을까? 하고 직접 명령어를 실행해. 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야.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 컴퓨터에서 직접 내가 컴퓨터를 만지면 해킹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예전에 도둑잡기라는 왓챠에서 진행했던 예능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CCTV를 해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리얼 해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아주 쉬웠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직접 그 CCTV 관리하는 컴퓨터를 만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컴퓨터를 직접 쓸 수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무슨 해킹이 필요해? 그러면 전략 2, 간접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간접 실행하냐면 악성 코드를 만든 다음에 메일로 보내. 그리고 이거 실행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누군데 지금 중요하니까 그거 프로그램 좀 실행해줘요. 악성 코드 실행해줘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간접 실행은 똑같은데 치밀한 간접 실행.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악성 코드를 삽입해. 그리고 이걸 배포하는 거야. 뿌려. 그러면 구걸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프로그램 안에다 악성 코드를 심고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버려. 여러분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안 해. 다들 노말틱 채널을 구독해가지고 실행을 안 해. 그럼 해커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이 방법을 쓰죠. 정정당당. 이건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코드를 넣어.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내가 취업을 해. 카카오톡에 취업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어. 그러면 끝이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신뢰 안 할 거야? 카카오 신뢰하잖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 근데 거기 악성 코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걸 오늘 이야기해볼 공급망 공격이라고 해요. 원리는 뭐냐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악성 코드를 삽입해놔. 그러면 이 여파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2019년에 아서스라는, 여러분들 노트북 회사 아시죠? 이 아서스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서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요런 노트북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아서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해킹당했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이 시스템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받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커가 아서스 소프트웨어를 해킹해가지고 백도어를 수천만 대의 컴퓨터에 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사람들은 그냥 다 감염되는 거죠. 이런 게 공급망 공격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공략해가지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얘가 해킹당할 줄 몰라. 그게 바로 이 공급망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급망 공격, 당연히 이 공급망 보안이 굉장히 까다롭죠. 당연히 이렇게 해킹당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해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공략하면 굉장히 좋아, 하고 싶은데 여기가 굉장히 보안이 까다로워. 당연히 뚫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하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취업을 하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해. 그래서 윈도우즈에다가 백도어 설치해. 그러면 게임 끝나죠. 이 지구에 있는 이게 몇 천 대가 아니야. 이 지구에 있는 거의 수십만 대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죠. 근데 해커에게 한계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에요? 첫 번째,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취업을 해. 그러면 신분이 노출되잖아. 만약에 이게 백도어가 설치됐다라는 게 알려지면 내가 넣은 거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잡혀가. 신분이 노출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취업 힘들어.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취업을 하려면 해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돼. 취업이 얼마나 힘들겠어. 세 번째 한계점 뭐야? 이건 진짜 해커에게 진짜 취약한 건데 9시 출근, 6시 퇴근. 와, 이거 버티기 쉽지 않죠. 이거는 K 개발자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은 6시 퇴근이 아니라 퇴근이 없지. 개발자들은 12시 퇴근. 이거 해커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거. 해커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취업해서 백도어 설치하면 아주 직방이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난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는 다 같이 누구나 기술을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덕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오픈소스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서는 누구나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신분 노출 안 해도 돼. 익명으로 참여 가능해. 취업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에서 내가 참여하면 되는 거야. 요런 한계점이 전혀 없는 노다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노다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죠. 그게 이번 XG 백도어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XG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XG라는 건 뭐냐면 리눅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압축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리눅스계에서 얘보다 성능 좋은 압축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 없어. 압도적이야. 얘가 사용하고 있는 게 LZMA라는 압축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이어서 리눅스의 이곳저곳 이 압축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 LZ에 백도어가 심어졌다? 어떻겠어요? 리눅스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계산기, 노트패드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리눅스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모든 곳에 백도어가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XZ에 백도어가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XZ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라세 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세 콜린이라는 사람이 XZ라는 걸 만들게 되었거든요. 바로 2005년에 만들었고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냐? 요 투카니 라는 리눅스의 배포판이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눅스 안에 있는 소스코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입맛대로 운영체제를 막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버전의 배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리 리눅스도 리눅스의 하나의 배포판이거든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투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얘를 압축해서 뿌리고 싶은데 이때 라스콜린이라는 사람이 야, 요새 LZMA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를 쓰면 압축률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를 이용해서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요 XZ입니다. 그래서 XZ가 투카니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투카니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살아남지 못했어요. 나왔는데 인기가 없었는지 잘 묻혔고요. 대신 여기에서 발굴된 신인이 있었으니 바로 XZ. 다들 얘는 무시했는데 이 안에 있는 XZ가 얘 뭐야? 얘 물건인데? 하고 이곳저곳 리눅스에서 얘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XZ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곳저곳 다 써. 근데 이 라세콜린이 XZ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투카니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 잘 됐으면 이제 멤버들끼리 모이고 으쌰으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관계도 소원해져. 서로 안 만나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 지나고 두리번 보니까 혼자 남았고 얘를 라세콜린 혼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인테이너예요. 메인테이너라는 게 뭐냐면 오픈소스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픈소스도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누구나 수정하면 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테이너라는 관리자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 코드를 보내. 그러면 이 메인테이너가 그걸 보고 검토를 해.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 어떤 코드를 적용할지 관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메인테이너의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라세콜린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혼자 이걸 해왔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이잖아. 그러면 뭐야? 지금 거의 19년 동안 혼자 이 메인테이너 역할을 해왔던 거야. 근데 이걸 그러면 돈을 받고 하냐? 아니요. 무상, 노페이, 오픈소스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이걸 혼자 끝까지 관리하고 개발하고 뭐 문제 생기면은 직접 고치고 했던 거야. 진짜 이건 리스펙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대단하신 거예요. 책임감이 있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1년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지아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두둥하고 등장해. 그래서 이 지아탄이 무엇을 했느냐? 도와줘. 굉장히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이 라세콜린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패치도 도와주고 코딩도 막 도와주고 이런저런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라세콜린 입장에선 이 지아탄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안 그래도 좋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갑자기.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이 지아탄이 그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 이상한 댓글들을 달아. 라세콜린 지금 땡땡 에러 있는데 이거 왜 해결 안 함? 너 맘 변했다? 예전에는 제깍제깍 패치했는데 야 패치도 제대로 안 한다 너 요새? 너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사실 그렇게 게으른 것도 아니야. 당연히 공짜로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안 그래도 라세콜린이 혼자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이거를 포기하고 싶었어.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라세콜린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요새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관리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세콜린은 옳다구나.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도와줬는데 당연히 믿을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얘한테 관리자 권한을 주면서 라세콜린은 사실 이제 휴가를 가고 싶었어. 이제 나는 이 XZ 말만 들어도 손이 떨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 이제 나의 후계자를 찾았다. 지아탄에게 넘기고서는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투카니 프로젝트에 입성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뭘 맡았느냐? 바로 XZ 프로젝트의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고맙게도 관리자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더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지아탄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블랙 해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아탄 계정을 추적해보니까 이 XZ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공급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찔러보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도 참여해보고 저기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관리자 권한을 안 줬어. 근데 XZ에 찔러보니까 지금 얘 라세콜린 정신적으로 좀 취약해 보여. 얘 좀 내가 잘 구워 삶으면 내가 관리자 될 것 같은데 삘이 오니까 여기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관리자를 얻은 겁니다. 2023년 7월부터 이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본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본업을 하냐면 얘는 이 XZ 관리자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백도어 심어서 뿌리려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일을 잘하던 일 열심히 하던 지아탄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스퍼즈라고 하는데 오픈소스를 만드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바꾸기 시작해요. 모든 버그가 자기한테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OSS 퍼즈 빌드 중에 I 펑션이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도 해. 근데 아무도 사실 눈치를 못 챘죠. 백도어 넣을 준비가 다 되고 나서 XZ를
배포합니다. 실제 악성 코드를 넣죠. 이게 실제 악성 코드고요. 이렇게 테스트 파일 2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요게 난독화된 악성 코드입니다. 실제로 XZ가 동작을 하면 어떤 특정 조건에 얘가 실행이 돼가지고 원리가 SSH 서비스를 공격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만 동작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SSH 연결할 때 RSA 퍼블릭 디크립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후킹해가지고 이 함수가 시작될 때마다 어떤 의미의 코드가 실행되게 만든 거죠. 이제 준비 다 했어. XZ를 이제 배포 준비 다 끝났어. XZ 5.6.0 배포합니다 라고 공개를 딱 해. 이 지하탄 얼마나 설렜을까요?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거 다 준비가 끝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백도어가 퍼지는 것만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리눅스 시스템은 다 자기께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 문제가 생깁니다.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젠2 리눅스에서 새로운 배포판을 내놓는데 이 최신 버전의 XZ를 가져와서 얘를 만들었어. 근데 충돌이 남. 당연하지.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리눅스에서 충돌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지하탄이 시겁해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고쳐. 빨리 고쳐. 왜? 이거 왜 충돌 나지? 분석하기 시작하면 백도 발견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5.6.1로 빨리 고친 다음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뭐 해요? 홍보까지 직접 합니다. 여러분들 5.6.1 나왔으니까 빨리 이거 쓰세요. 그래가지고 5.6.1이 잘 설치되고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도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XZ에 사용되었던 요 백도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게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되게 하면 당연히 범용성도 많고 더 많은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겠지만 그걸 조금 떨어뜨리고 대신 기밀성을 높이겠다는 조건이죠. 이게 어떤 조건에서만 실행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분석이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재현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누가 야 지금 내 컴퓨터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봐줘 해서 내가 받아서 봤는데 난 아닌데? 난 괜찮은데? 야 니께 좀 이상한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에서만 실행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기밀성을 중시하고 은밀하게 뭔가 하려고 했다? 이걸 보면 일반인이 했을 것 같진 않죠, 느낌이. 그런데 이 사건이요 5.6.1 XZ에 백도어가 삽입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제 배포가 남았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뿌리기 시작하던 찰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이게 만약 뿌려졌으면 우리는 2년 후에 엄청난 해킹 이슈가 등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